네,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권리 분석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경매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손을 대는 게 이제 권리 분석이죠. 이런 이제 권리 분석을 여러분들이 왜 배워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냥 뭐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남이 하니까, 부모님이 하니까, 남들이 걸어 다니니까, 하는 거가 이제 그 말도 따라하는 것이고, 행동도 따라하면서, 걷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매라는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누구나 권리 분석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다 권리 분석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나 기타 등등의 어떤 어떤 어려운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야, 권리 분석을 하긴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을 가르치는 학원을 찾기 시작하죠. 또는 권리 분석을 써놓은, 책을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권리 분석 책을 먼저 쓸까 하다가 부자 마인드 책을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던 것은, 권리 분석 책을 쓰자니 너무 또 그 당시에도 흔했고 지금도 흔하기 때문에, 흔한 책을 먼저 써서 뭐 이렇게 회사나 협회가 뜨겠냐라는 어떤 정책적 판단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권리 분석을 이렇게 크게 가르치지 않고 5%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입장에서, 권리 분석 책을 먼저 내는 것 또한 어찌 보면 남이 볼 때는 모순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어진 나의 어떤 시간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생각에 대한 부자 마인드 책을 먼저 썼던 것이죠. 권리 분석이 5%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권리 분석이 경매로 성공하는 데까지 필요한 어떤 배점이랄까? 비중이 5%밖에 안 된다는 뜻이지, 권리 분석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남들이 잘못 들으면은 권리 분석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너는 말하지 않았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권리 분석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죠. 그러나 어디까지 공부하느냐에 대해서는 각기 의견이 다르고, 공부하는 어떤 방향이 다를 뿐인 것이죠. 자, 권리 분석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권리 분석을 공부하지 않으면 미묘한 어떤 불안증이 생깁니다. 불안한 어떤 마음이 생기다 보면은 다른 건을 할 때, 또는 어떤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상실되죠. 자신감이 상실되다 보면은 어떤 행위를 할 때, 항상 먼저 자포자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이 완벽하게 자기 마음속에 미혹이 없는 단순한 건의 물건만 검색하게 됨으로써, 권리 분석 자체에 대한 실력이 처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는 물건의 한계가 딱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 분석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세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권리 분석을 모르는데 오는 불안증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한 10가지를 알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가지 중에 8가지나 6가지만 알고서도 나 불안 안 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개면 충분한데도 20개, 30개까지 공부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고, 정말로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겠냐? 불안증을 타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되게 단순하죠. 어디까지가 경매 실무 또는 경매 실전 투자에서 필요한 영역이고, 어디부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한 상태인 것인지, 즉 어디까지 가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머리로 이해가 되기만 한다면 권리 분석을 모르는 데서 오는 불안증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경매 학원에서 권리 분석을 어디까지 공부하고 어디까지 공부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걸 기준을 정한 바가 있습니까? 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많은 지식,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공인중개사 공부에서 그걸 합격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리 분석,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배운 그 책에 100분의 1도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때 쓰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인중개사라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웃는 얼굴, 그 다음에 친절한 말씨, 그 다음에 고객의 전화를 통해 전화의 음성 속에서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것을 캐치하는 능력, 그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죠. 일종의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공인중개사들이 항상 찌푸리는 얼굴, 무덤덤한 얼굴, 불친절한 언어, 그 다음에 뭔 말을 못 알아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런 어떤 천성이 어떤 공인중개사로서의 성공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공부에는 전혀 그런 게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심지어 그 책을 그렇게 두껍게 공부를 해도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러고 실전에서 쓰는 어떤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게 현실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권리 분석은 물론 실전에서 쓰이는 권리 분석 양보다 더 많은 걸 배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더 많은 걸 배움으로써 작은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왕에 권리 분석을 하지 않고서는 경매 투자 자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서 권리 분석 자체를 공부를 하긴 해서 경매 투자, 긴 세월 동안의 경매 투자를 할 때 남이 뭐라고 미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자신의 줏대를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불필요한 지식을 모르는다는 현실에 앞서서 불안한 어떤 마음이 없어지는 거,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투자를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불안증을 없애는 것이 권리 분석을 배워야 되는 이유다. 예, 첫 번째와 두 번째, 불안증이 없어야 된다. 하나의 또 하나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이유는 남들이 다 권리 분석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지식인 것처럼 떠들거나 미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생길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식으로 꿀리면 안 된다. 그런 어떤 흔들리지 않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권리 분석 공부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권리 분석을 배워야 되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